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02% 올라서 2689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 거의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있었는데요. 장 막판에 좀 회복을 하면서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외국인은 여전히 3,400억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. 코스피 지수가 2700 밑에서 계속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. 어제 미국 증시도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. 다우가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요. 나스닥이 0.16% 이렇게 올랐습니다. 근데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랑 S&P 같은 경우는 거의 사상 최고치 지금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상당하고요.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는 좀 빠져 있는데 확실히 지금 미국 증시에 좀 성격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나스닥이 워낙 강했던 이유는 올해 특히 그랬죠. 엔비디아가 이끌어서 나스닥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엔비디아와 반도체 주식들이 그랬죠.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미국 장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지금 엔비디아 실적 컨센서스를 보시면 EPS는 한 0.64 정도 되고요. 매출액은 286억 달러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한 지금 이렇게 성장세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제 성장률은 좀 꺾일 거고요. 그리고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 보여서 과연 이 기대치를 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줄 거냐,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지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시장은 경계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어제는 반도체 주식들 그래도 대체적으로 조금 반등을 했고요.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성격이 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는 반도체만 가는 건 아니고요.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확실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실해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, 그런 것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어제도 보시면 코스트코가 1.8% 이렇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소비재, 필수 소비재 쪽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은행 쪽, 이런 금융 쪽도 괜찮고요.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나쁘진 않은데 좀 일라일리가 많이 지금 독주를 하고 있죠.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어제도 오르면서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가지고 다른 업종들이 이렇게 조금 최근에 돈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. 그래서 AI가 조금 주춤하면 다른 종목이 이렇게 또 가고 그러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가지고 또 AI가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지, 아니면 또 만약에 실망을 시켜 가지고 또 주식시장에 굉장히 찬물을 껴안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.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상당히 경계하는 이유가 워낙 오래 장을 이끌어온 종목이다 보니까 만약에 엔비디아가 꺾이면 시장 조정이 꽤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지금 견해가 많은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미스 쪽 좀 실망을 시킨다면 나스닥 쪽이 좀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색깔이 바뀌었습니다.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. 그러면서 좀 어디로 이제 돈이 좀 쏠릴까 했더니만 결국에는 약간 바이오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0만원이 넘기도 했고요.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0.5% 올랐고, 특히 오늘의 가장 주목받았던 주식은 유한양행입니다.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20%가 올랐고요. 장중 고가는 139,000원까지 이렇게 갔습니다.
유한양행 저번에 이제 FDA의 신약 그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나중에 반영이 되고 있네요. 결국에는 상당한 호재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뭐 우리나라 최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돈을 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산이 그렇게 좀 명확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긴가민가 하다가 결국에는 뭐 이렇게 좀 수급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주목을 받으면서 상당히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시가총액이 이제 10조가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유한양의 시가총액 10조면 네, 그래도 이제 10조대 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여전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0조고요. 셀트리온이 40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유한양이 상당히 작은 규모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신약으로 로열티를 이제 받는데 그런 자금으로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잘 하고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해 나가면 앞으로 상당히 이제 큰 이런 제약 바이오 회사가 되지 않을까. 네, 그런 좀 장기적인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또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장중 내내 거의 보합권에 있다가 2시 이후에 이렇게 좀 급등을 했는데요. 거의 5%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고요. 현대차가 밸류업 공시를 냈습니다. 네, 드디어 밸류업 공시를 냈는데 아직 좀 더 뭐 자세한 내용은 봐야 될 것 같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주주 환원율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50% 수준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또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, 뭐 현대차도 장기적으로는 얘기한 대로 잘 한다고 하면 밸류업이 돼서 좀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네, 그렇게 생각됩니다.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PBR 0.68배 수준이고요. PER로 봤을 때는 지금 5배밖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뭐 주주환원이나 이런 자사주 소각이 잘 된다고 하면 여기서 2배가 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주식이거든요. 네,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주주랑 이렇게 이익을 잘 나누는 그런 회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, 장중 내내 거의 보합 수준에 있다가 네, 거의 뭐 1시 반 정도부터 이렇게 상승 전환을 했고요.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이 많이 약했는데 워낙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다시 조금 이렇게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뭐 내일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.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고서 앞으로 AI 이 반도체 업황이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인지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반면에 오늘 좀 하락한 종목은 금융주가 최근 조금 계속 연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. KB금융 2% 빠졌고요. 신한지주 3.5%, 네, 그리고 하나금융주주가 4% 이렇게 빠졌는데 뭐 금융주는 그래도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조정이 나올만 하다고 보고요.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사실은 금융주가 제일 먼저 이제 밸류업 의지를 좀 보였던 그런 업종들이고요.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실히 자사주 소각일 것 같아요. 미국 기업들의 주식이 미국 주식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이유가 자사주 소각이 가장 크거든요. 네,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금융주가 자사주 소각이 얼마나 꾸준히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사실 메리츠 금융주주가 이미 그 결과를 좀 보여줬죠.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을 가장 그래도 좀 꾸준하게 먼저 했던 그런 기업이라서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. 코로나 때 뭐 저점에 비해서는 뭐 10배 이상 이렇게 오른 그런 주식이라서 다른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좀 이런 메리츠 금융지주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,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.
네. 그래서 뭐 코스피 지수 전체로는 좀 아쉽긴 한데요. 계속 뭐 2700선도 쉽게 이렇게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, 워낙 뭐 코스피가 좀 이런 제도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의 그 불확실성, 항상 보면 이런 불확실성을 시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데,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 뭐 그동안 상대적으로 워낙 못 올랐던 뭐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오르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